목에서 샘맛이 날 때까지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탈탈 털어드립니다. 뉴스 토마치 덕커 세 분이에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랑가사연구소 연구실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거부터 해야 되겠어요. 뭐 화요일 날 나오니 월요일 날 발표했나요? 조은석 특검, 내란 특검 수사 결과. 일단은 세 분의 평가부터 먼저 총평부터 들어보고 하나씩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강찬호 의원부터 평가. 그럼 이 여러 가지 내용면이나 이런 걸 볼 때 빵점인데 빵점? 거기다가 제가 뜻밖의 본의 아니게 다 공을 세우셨기 때문에 30점 드리겠습니다. 온 공이요. 100점 만점에. 첫째, 김건희 여사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사실 세간의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특검은 정리했잖아요. 관련이 없다. 뭐 통신 내역, 당시 만남의 내역, 그날 당일의 행적 등등 다 아무리 해봐도 관련이 없더라. 라고 어쨌든 저 특검이 수백 명의 인원, 또 수백억의 예산 들여가지고 국가적 차원에서 공적으로 지금 이건 관련 없다라고 정리를 해줬잖아요. 국가적, 그래서 이제 하나 정리를 나름 해준 점. 둘째, 그다음에 민주당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뭐 끌어내려야 된다고 하던 조희대, 지귀현, 이 두 사람 다 불기소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건 민주당이 아주 사법 파괴 책독인데 그거에 대해서 특검이 이건 아닙니다. 저희가 아무리 해도. 이거 특검이 아니고 민검이었거든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했으니까 현재 추진한 특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도 특검이 제대로 가르마를 탔어요. 둘 다 제 생각에 셋 다 본인은 아니었는데 저는 그 점에서 큰 공을 세웠다 해서 30점 드립니다. 야, 김준일 평론가는요? 새로운 게 없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워낙에 많은 것들이 사전에 다 언론에 이제 다 유출이 돼, 뭐 유출이라고 하긴 그렇고 취재를 열심히 한 언론들이 다 보도를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올까 생각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이것 빼놓고는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내용은 사실상 없었던 것 같고 최종적으로. 그런데 뭐 이걸 30점까지 박하게 줄 건 아니다. 나름의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한 70점 정도 드리고, 이게 이제 34건인가 그 이제 이첩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보니까 본인들이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것만 확실히 본인들이 가지고 있고 애매한 것들은 싹 다 넘겼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보다도 이거보다도 2차 종합특검을 갈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게 좀 굉장히 궁금해졌다, 그 생각이 들어요. 2차 종합특검이요? 예. 어때요? 저는 B 플러스 정도 줍니다. B 플러스 87점. 87점?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확인해줬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내란 우둔머리에서의 불법성을 확인해줬다는 거. 구체적으로는 12월 3일 국무회의 CCTV를 통해서 그 불법을 재구성했고, 그다음에 여인형의 메모 등을 통해서 당시 이제 북한 무인기로 북한이 대응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하겠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사전에 준비됐고 사실은 전쟁도 불사할 정도까지 했다. 그래서 그 불법의 심각성을 확인해줬다. 근데 한계는 예를 들어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행위, 이거를 이제 명확히 드러내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왜 12월 3일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못 드러냈다고 보는데, 그리고 노상원 수첩이 이제 특검 측의 입장으로는 대통령 기록물 등을 많이 확인해야 돼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데 그거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못 드러내는 한계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관련자들이 워낙 이거는 아스팔트 세력들이 계속 뭐 정당했다라고 우기는 바람에 관련자들도 거기에 기대서 반성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라고 봐요. 사실은 뭐 계엄 세력이 준비한 것처럼 뭐 약물 같은 게 있으면 되겠죠. 근데 말을 안고 있으면 사실은 어차피 같은 사람들끼리의 증언 이것만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건 물리적 한계도 있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했던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특검의 설명, 거기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볼 건데 제일 역시 궁금했던 게 역시 여사예요. 관여가 있느냐 없느냐 궁금했죠. 근데 왜냐면 관여가 있다고 하고 알고 있어서 공범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기소를 또 해야 되는 건데 관여가 없다, 직접 관여하는 게 몰랐다.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이었는데 저 특검도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특검이 발표한 거, 너 때문에 다 망쳤어. 그리고 부부싸움을 했다더라. 그리고 그 앞에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게 많은데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라고 전 대통령에게 여사가 얘기했다. 나는 다 계획이 있었어. 이 얘기거든요. 여기서 궁금한 거. 김건희 여사가 말하고 있던 나는 다 계획이 있었어. 이게 무슨 의미라고 보죠?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 전 특검이 참 희한한데 지금 진술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진술이 있었는데 잘 보세요. 그러면
그 지금 특검이 그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지금 백브리핑에서 나온 거잖아요. 박정희 특검보가 한 건데 그 얘기를 꺼낸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가 김건희 여사 관여한 뭐 어떤 증거가 없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기소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요 대목 이렇게 너 때문에 망쳤어 이런 식으로 그 부부싸움 계엄 후에 그래서 그런 거를 봐도 이런 걸 봐도 이게 그 관여가 한 게 아니다 말이야. 이걸 설명한답시고 이걸 꺼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 정도 꺼냈으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얼핏 들으면은 여사가 다 기획하고 여사가 다 관여한 거 아니냐라고 느낌이 모르고 들으면 그럴 느낌이 다른 들 일에? 정도죠. 아니요. 너 때문에 망쳤어가 무슨 얘기냐. 내가 다 기획하고 준비했는데 너 때문에 다 망쳤다. 뭐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추측을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없어요. 지금 보면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럼 이 얘기는 다 기획하고 준비했다면 관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아니야 지금 그 특검 결론은. 그러니까 이건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얘기까지만 딱 해요. 이건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제가 만약에 이걸 취재해가지고 데스크에 갖다 줍니다. 그러면 이제 데스크가 이게 무슨 의미로 한 거냐? 이게 그 여사가 진짜 그럼 뭘 망쳤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뭘 계획했다는 거냐? 뭘 계획했고 도대체 너 때문에 다 망쳤다는데 망쳤다는 그 목적어가 무엇이 주어가 뭐냐? 이랬을 때 제가 대답을 못 하잖아요. 지금 특검이 뭘 망쳤다고 지금 특검 설명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기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다 기획하고 준비했는데 네가 어설프게 해서 망쳤어. 이건 사실 그럼 관여했던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니겠죠. 그건 그게 아니니까 아니고 기소 안 해.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면 이거밖에 없어요. 너 때문에 뭐 우리 나라 우리 정권 망하고 너하고 나하고 이제 우리 가정도 이거 완전히 이제 풍지박산되게 생겼고 예. 다 망했어. 이거는 뒤에 이제 그야말로 넋두리 하는 건데 아 이런 거에 부부 사이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너 왜 바보같이 이런 일 했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이런 일 했니? 그래서 우리 집도 망하고 우리 정권도 망하고 다 망하게 생겼잖니? 예. 이런 거 하는 거는 예. 의미도 없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궁금한 네. 건 질문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너 때문에 망했어는 그 넋두리도 모두 할 수 있죠. 그렇죠. 얼마든지 부부싸움 하죠. 다 할 수 네. 있는 건데 네. 뭐 네. 부부싸움인데 앞에 있는 나는 다 뭐 지금 뭐 정확한 어디건 모릅니다. 김건희 여사의. 왜냐면 이 언론들이 이제 알겠습니다. 취재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건데 어쨌든 하나만 전반적인 말할게요. 네, 톤은 알겠어요. 예. 나에게 계획이 다 있고 내가 준비한 것들이 있었는데 너 때문에 망했었다. 그 얘기 못 한다는 거죠. 내가 준비. 그럼 그게 뭐냐는 거야. 그럼 저는 네. 그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굳이 자꾸 연결을 시키시는데 뭘 준비? 아니 그러니까 무슨 아니, 얘기냐면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비상계획을 준비했다고 지금 그럼 뭐 준비한 게 뭐예요? 그럼? 제가 볼 거지. 때는 네. 그게요. 저는 물론 다 추정이죠. 네. 아마 그 얘기를 직접 들은 그러니까 영분이 뭔데 대통령실의 뭘 준비하는 행정관도 뭐 그 뜻이 너 때문에 망쳤어 무엇을 이 무엇을은 모른다고 네. 보는데 저는 이제 그냥 제 추정으로 볼 때는 김건희 씨가 본인이 주도해가지고 세계 5대 강국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네가 계엄에서 다 망쳤다. 윤석열에게 맡겨놨더니 국정을 예. 개판을 치잖아요. 바보같이 못하니까 사실 그 변곡점이 저는 24년 9월에 있었던 마포대교 사건 예. 전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이제부터 나서야 되겠죠. 그렇죠. 너에게 맡겼더니 의료 대란부터 잘하는 게 없네. 내가 수렴청정 가지고는 부족하다. 내가 전면으로 서겠어. 이게 이제 마포대교에서 지휘하는 듯한 모습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보는데 그 뒤에 내 사법 리스크는 내가 알아서 어떻게든 박성재 지휘에서 잘 풀고 쭉쭉 하면 대한민국을 김건희의 힘으로 세계 5대 강국으로 올려놓겠어 라는 본인의 망상 계획 정도라고 봐요. 어쨌든 위기를 잘 풀어가고 내가 국정 운영을 이제 주도하겠다. 그런데 바보 같은 네가 갑자기 계엄을 해서 그건 이제 관저에 3월에 돌아온 다음이잖아요. 구속 취소됐을 때. 예. 그때는 이미 이제 계엄 해제됐고 헌재에 탄핵 탄핵이 소추가 있었고. 직무정지됐고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탄. 내가 이 바보고 진짜 딱 그거는 김건희 씨가 녹취에 나온 얘기입니다. 밥이나 많이 먹을 줄 알지 할 줄 아는 게 뭐 있냐. 윤석열 서울의 전 소리 대통령에게. 예전에, 예. 그렇죠. 거기에 나온 얘기인데 이 정도로 미쳤을 줄 몰랐다. 이 그것까지 있는 거라고 봐요.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망쳤어가 기사 가치가 없다라고 한 강찬호 위원의 의견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기사 가치가 있죠. 왜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기사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백을 메우고 또 뭐 언론이 보도하고 그런 거는 오히려 이제 추가 취재가 필요하거나 여러 가지 뭐 완벽하지 않더라도 보도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근데 이게 특검이 굳이 이거를 했었어야 되느냐는 약간 의문인 거죠. 사실은 특검은 법에 의해서 네. 혐의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일종의 언플이었다. 언론 플레이였다라고 저는 봐요. 예. 이제 좀 두 분 말씀하신 거 다 종합해서 좀 생각하면 두 가지 가설인 것 같아요. 하나는 비상계엄을 다 알았고 비상계엄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태기까지 해놨는데 네가 왜 성급하게 그렇게 나서가지고 이렇게 망쳤느냐 요거 하나가 있고 하나는 뭐 박성태 실장이 지금 얘기했지만은 이런 거 말고
전국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 위기를 돌파할 게 다 있었는데 V0로서의 면모를 지금 본격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는데 왜 네가 다 망쳤느냐 뭐 어느 쪽으로도 저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는 뭐 이 특검 수사에 대해서 이제 존중은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그게 결론이 나온 게 아니라 김건희가 몰랐다라는 게 예. 예를 들면은 군인들하고 통화한 내역도 없고 노상원하고 만나거나 연락한 흔적도 없고 성형외과 진짜 가서 시술 받았고. 시술 받았고 막 이런 거가 이제 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왜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대권과 다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 얘기를 여러 차례 했고 관저에서 술 먹으면서도 한 거 아니에요. 장군들도.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 옆에 없었을까요? 집에 있었겠죠. 맨날 들었고 맨날 들었던 그 내용들이 다만 이게 언제 할 거냐. 그러니까 이거 막연하게 대충은 저는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저는 이제 좀만 더 얘기하고요. 계속 얘기하세요. 예, 뭐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입증이 안 된 거니까 저는 뭐 이제 가설로 남겨둘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거는 앞으로 풀릴 가능성은 별로 없다. 김건희가 내가 알았어요라고 이제 할 가능성은 없는데 예. 이제 왜 12월 3일인지가 이제 미스테리가 좀 됐다. 나 그거 진짜 나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특검 수사 발표 중에서 제일 심한 건 그거였어요. 미국 정권 교체기 혼란. 근데 레인지가 너무 넓어 범위가 11월부터 1월까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신문 몇 번 읽은 그냥 저 정치에 최소한의 관심만 있는 일반 시민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예. 지금 그런 정치 평론 저 뭐냐 수준에 예. 이런 걸 갖고 지금 수백 일간에 수백 명 저 인력 들여서 했는지 예. 저는 그 수준이 의심스럽습니다. 네. 자, 아니 정치평론의 수준을 왜 낮추고 본인도 하고 계시면서 그걸 지금 먹고 살고 잠깐만요. 있어요.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이 코너가 어떻게 굴러가는 건데? 잠깐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치 평론 자체를 폄하했다기보다는 특검은 특검의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정치 평론 정치 평론인데 지금 특검이 정치 평론 비슷한 소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네. 야, 제가 이거는 제 직업을 무시해가지고. 예, 아니, 먼저 영역을 구분해 드린 거예요. 여러 가지의 뭐 민주당 쪽 얘기나 이쪽 얘기나 다 좀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12월 3일. 예, 그러니까 원래는 10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북한에 무인기도 보낼 계획도 하고 보내고 그리고 저기 오물풍선 원점 타격도 하라고 했는데 합참에서 거부하고 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10월 11월에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다 어그러집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연내 그러니까 내년으로 넘어가기에는 부담이 크다라고 해서 연내에 해야 되는 거니까 12월로 이제 좁혀진 상황이었고 그런 게 하나가 이제 뭐가 있었냐면 그때 변수가 우크라이나에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해요. 예.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서 그때 북한군이 이제 우크라이나전에 참전을 하고 그때 우리나라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정부에서 우리도 그러면은 국군을 파견해야 되겠다.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건 예, 아닌데 그거 공식은 아닌데.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래서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거 국회 동의 사안이다. 만약에 한 명이라도 보내면은 김용현 탄핵하겠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접었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왜 접었느냐? 뭐 여러 가지 대외 관계도 고려를 해야 됐겠지만은 한 번 탄핵이 되면은요. 직무정지. 직무정지 되면은 헌재에서 걸리기까지 아무리 짧아도 3개월, 길면 6개월이에요. 못 돌아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김용현이 이거를 다 쿠데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이 위기감이 엄습한 거죠. 이 제가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민주당이 그때 막 종잡을 수 없는 지 막 했어요. 그리고 12월 4일이 무슨 날이었냐면 다음 날이 명태균. 그러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 처리 그리고 최재 감사원장 탄핵안 처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제 가설로 세우는 거는 민주당이 갑자기 김용현을 탄핵할 수도 있다. 이거를 갑자기 발의해서 이거를 처리해버릴 수도 있다. 이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거는 최대한 빨리 이거를 처리해야 되겠다. 요거랑 딱 일주일 뒤에는 김건희 특검법 이제 제2요구권에서 맞아, 돌아온 맞아. 거를 친한계에서 이거 통과시킬 수 있다. 이제 언론 플레이 들어가고 있고 단계 게시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가만히 안 있는다. 이게 나오니까 데드라인이 완전 좁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김용현이 탄핵되면은 이거는 수포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거는 분명히 유출된다. 그러니까 그런 위기감이 분명히 이거는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이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김병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저는 이 가설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자 이런
가설을 몽땅 안고 특검에서 이런 얘기 다 나온 얘기입니다. 뭐 그 직후에 김건희 특검이니 뭐 다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갖고 특검이 규명하고 다 김건희 연관설 해서 때려잡을 거라고 했는데 네. 바로 그 특검이 지금 요 정도밖에 내놓지 못했습니다. 다시 또 똑같이 지금 원점 회계해가지고 또 다시 가설 내밀고 얼마든지 저희는 얘기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결국에는 결국 이런 걸 가장 규명할 수 있는 모든 수사력과 공권력을 가진 특검이 이 정도밖에 못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런 가설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아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게 기사가 안 된다는 얘기, 기사가 된다 안 된다의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아니 그래 자극적인 말을 취재한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주어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기사지. 그러니까 이것도 기사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궁금증만 많이 유발하는 기사예요. 왜 그러면 저 뭐가 망쳤다는 거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데스크가 질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 그래서 저도 예. 12월 3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특검이 얘기한 미국의 그 다다음 날 이제 조태훈 국정원장이 예. 그 CIA 국장 내정자랑 만나기로 했다. 예. 그래서 불법 계엄을 한 맞아, 뒤에 맞아. 미국의 윤허를 받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게 특검 해석이잖아요. 전 그건 좀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미리 계엄하자마자 예. 주한 미국 대사에게 이걸 설명해야 돼요. 그게 가장 1번입니다. 미국까지 그런데 아니고 정확한 그렇죠. 지적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에게 설명해서 자 우리가 사실 이런 계획 때문에 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가 바로 미국의 본국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건데 예. 근데 당시에 그 주한 미국 대사가 일단 국정원장과 만났었고 저녁에 만났을 때 이런 방구 얘기도 없었고요. 그건 이제 국정원장이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봐요. 예. 근데 골드버그 대사가 당시에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새벽에 알게 돼서 이제 여기저기 전화를 했는데 대통령실에 연결이 하나도 안 돼요. 맞아요. 예. 그거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윤허를 받으려고 그날을 택했다라는 건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왜 그럼 당장 주한 미국 대사가 1번 그러네. 접촉자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보고 그러면 왜 12월 3일이냐. 일단 준비한 건 제가 볼 땐 최소한 11월 초에 노상훈 수첩에 나옵니다. 그 정보사의 대령에게 큰일을 할 수 있으니 준비해둬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구체적으로는 이제 특검은 23년 10월이라고 했지만 24년 하반기 들어서 구체적인 무인기부터 준비를 해가다가 12월 3일에 막바지에 몰린 건 저도 김준일 평론가처럼 김용현 전 장관의 탄핵 소추 가능성 거기다 김건희 특검법에 친한계가 이제 찬성하면서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통과될 가능성 이것 때문에 몰렸다고 보고 가장 중요한 거 왜 금요일 날 안 하고 화요일을 했느냐.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볼 때 가장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건 바보거든요. 거기에 합리적인 이유를 지금 설명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좀 비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아, 조금은 그러면 네. 바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좀 우회적으로 얘기할게요. 이분이 보면 자기가 하면 그냥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굳이 금요일 뭐고 이런 거 없고 급한데 빨리 해. 자, 그거 따로 그런 계산은 안 박성태 합니다. 실장의 아까 그 지적이 참 그거는 제가 공감한 게 뭐냐면 뭐요? 그때 한동훈 대표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가 당시 미국 대사관 최고위 관계자를 만났어요.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미국 대사관 최고위 관계자예요. 그 계엄 직후에 만났어요. 네. 그랬더니 그 미국 고위 관계자가 한 대표한테 따졌어요. 한국이 우리 우방 맞습니까?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날 계엄 터져가지고 계엄 터지기 전에 이제 하나도 몰랐고요. 그래갖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원래 미 대사관 공식 파트너는 우리 외교부 장관이에요. 장관한테 전화 걸었는데 전화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대사가 억장에 무너지죠. 이 중대한 사태를 워싱턴에 보고해야 되는데 핵심 파트너도 전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지금 뭐 질서 있는 퇴진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윤 이 사람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Can we trust him?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윤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도 아주 화가 난 거예요. 전혀 정보 공개 안 한 겁니다. 오죽하면 그런 얘기 나왔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 특검 가야 돼요? 가요? 전 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려울 네. 것 같아요. 그건 왜? 가야 되는데 어려울 건 왜요? 민주당으로서는 지금은 2차 종합특검 뭐 박수현 대변인 표현에 불리면 너무 넓히지 않고 제한적으로 저도 거기에 동의하거든요. 예. 아직 못 밝힌 것들도 있고 진행 상황 중인 것도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최소화시켜서 꼭 필요한데 가야 된다고 보는데 2차 특검은 가고 예. 여기서 통일교 특검은 안 하면 그것처럼 모양 구기는 게 어디 있어요. 하려면 두 개 다 해야 된다. 그렇죠. 예. 당연히 두 개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받기 싫을 거다. 2차 안 하겠다고 그랬죠. 어떻게 안 하겠다고 특검에서도 그랬잖아요. 사실은 노상훈 수첩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었고 그래서 경찰에 이첩했죠. 예. 이제 제일 의혹이 되는 건 이제 김건희 씨 관련된 예를 들어 양평고속도로 같은 거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것도 28일 날 끝나는데 진행이 더뎌요. 예. 그러면은 물론 뭐 해명 없을 수도 있죠. 뭐 없다든지 마침표를 찍었는데 더딘데 김건희 특검이 중요한데 김건희 특검은 사실은 통일교의 비리 랑 성격도 약간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원래 권성동 의원도 거기에 됐고 근데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 한다면 이 비난을 받기가 십상이죠.
그럼 민주당도 부담이 될 거여서 예. 저는 이제 요란하게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니까 이거 2차 대거? 저는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게 이제 통일교 얘기 나오기 전부터 좀 회의적이었어요. 안 하는 게 맞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사건을 특정한 기간 동안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너무 범위를 넓은.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워낙 이제 엄중하니까 내란 특검, 뭐 김건희 특검 이거 동시다발적으로 했는데 이거를 세 개를 모아서 한다? 이거는 모둠 특검이죠. 종합 특검. 광어, 우럭, 숭어를 모아놓은 이제 모둠 특검 같은 건데 이런 역사가 없어요. 특정 사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첩을 지금 다 한다는 거잖아요. 이첩한 거를 다 가져온다라는 건데 예. 어차피 경찰이 가서 원래 특검에도 다 수사해요. 이번에 내란 특검도 경찰 특수단의 안보 수사과라든지 뭐 이런 중대범죄 수사과가 지금 다 밝혀냈거든요. 예. 웬만한 거 CCTV라든지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더 특검이 잘한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신화다 그냥. 이건 중립성의 문제다. 그렇게 봐서 저는 어쨌든 회의적이지만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특검해야 된다는 게 워낙 여론이 강하다. 예. 알겠습니다. 인디안 기우제 지내는 겁니다. 지금 저 뭐냐 그 내란이라든가 특히 내란 특검 경우 결정적인 건 뭐냐면 내란의 동기, 조직, 배후 하나도 못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참 뜬구름 잡은 얘기인데 그걸 지금 다 지금 좀 두 분 다 말을 지금 약간 돌려서 하시지만 결국은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다 인정하신 거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구수까지 하면서 저렇게 한 사람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맨날 민주당 비아냥되는데 이분들 제 생각에 특검이 구수 넘어서 10수, 20수 해도 전 이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3부에서 뉴스 투마치 계속됩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자, 김전의 정치쇼 뉴스 투마치 3부에 이어가는데요. 3부는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통일교. 아닌데 이게 전재수 전 장관, 그다음에 임종성 전 의원, 그다음에 김규환 전 의원 요 얘기가 이제 특검에서 경찰에서 입건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언론사 취재로 온갖 정치인들이 다 나와요. 축사 명단. 그러니까 일단 언론 지금 보도된 거 보면 박형준 부산시장도 영상 축사 2번, 정원호 성동구청장도 지역구 행사에서 축사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통일교 내부 문건에 현역 의원 6명 면담, 전현직 23명에게 한학자 자서전 전달, 고문료 지급하는 전현직 의원 모임도 있다. 그리고 SBS 보도 따르면은 경찰이 천정공 방문 정치 명단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고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 왠지 이렇게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좀 흩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성태 의원 혼자 걸렸으면 다 책임질 것 같은데 여러 뉴스투머치 멤버 저까 다 들어가니까 이렇게 책임을 좀 나누는 느낌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먼저 제가 좀 이게 설명도 드리면서 가르마를 좀 타야 될 것 같은데. 네, 가르마 타야 돼 이거. 예전에 이제 신천지가 방역법 이제 논란 막 있었을 때 네. 그때 이제도 이거하고 약간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신천지 때문에 그러니까 신천지 소위 말해서 신천지 묻은 정치인들이 누구냐, 거기 가서 행사한 사람들이 누구냐. 근데 기억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결국은 이건 핵심은 네. 돈이다. 그러니까 신천지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통일교는 그러니까 좀 교계나 이런 쪽에서 보면 그렇죠. 신천지는 사입이고요. 네. 뭐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또 저를 고발하지 마십시오. 신천비는 사입이고 네. 통일교는 좀 이단으로 보는 성격이 강해요. 네. 게다가 통일교의 어떤 교세라든지 그리고 세계일보도 가지고 있고 막 기업 뭐 일화 옛날에 막 가지고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행사들을 워낙 많이 기획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정치인들이 행사를 안 가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 워낙 많아서 그걸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고 예. 결국은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 행사 간 거는 우리가 인정. 면죄부. 그러면 천정국의 한학자 총재 찾아간 것까지도 돈 안 받았으면 상관없다. 상관없죠. 제가 보기에는 상관없는데 정치적으로 좀 이미지 타격이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 우린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하나는 한 덩어리는 2018년부터 2020년 대략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통일교가 로비 창구로 의원들을 만나고 그 중에서 특히 돈을 줬는지 여부. 그게 이제 윤영호의 8월달에 진술에 따르면은 임종성 그리고 김규환 그리고 전재수 이 세 명한테는 아예 돈까지 줬다는 진술이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문제지만 어쨌든 여기가 한 덩어리가 있는 거고 예. 하나는 2022년에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가 양쪽의 대선 후보한테 다 줄을 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접촉했던 게 권성동.
그래서 2022년 1월 4일 날 만나가지고 1억 원 전달하고 그게 이제 정황 증거로 인출한 사진이라든지 옆에 동석했던 사람들이 이제 문자 메시지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걸로 이제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소가 된 거잖아요. 뭐 나경원 의원도 예를 들면 그때 한반도 평화 서밋 2022년 2월 13일에 열렸는데 이 행사를 고리로 해서 통일교가 대선 후보들한테 로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실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하고 윤석열 후보랑 만나게 해주고 이거 나경원 의원은 그걸로 이제 통화를 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민주당 쪽에는 예를 들면은 멘토로 불렸던 뭐 정동영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뭐 이종석 지금 현 국정원장이라든지 강선우 의원은 이제 대외 담당, 해외 담당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연락을 했던 거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이재명 캠프에 있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접촉을 한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비난의 가능성이 높지 않고 돈을 받았느냐 그러면 결국 돈 불법 자금이 이 핵심이구나.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은 후자 쪽은 초반에 나왔지만은 얘기가 지금 많이 잦아들었고 예. 그리고 좀 전자 쪽에 어디까지 접촉이 됐느냐 여기로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예. 워낙 구체적으로 이름과 금액까지 나온 이 세 명은 예. 이제 좀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렇게 봐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단은 장철 의원도 보기에도 요 세 명으로 좁히는 게 맞다라는.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저께 또 나왔잖아요. 16일 날 우리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7부 네. 심의로 열린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통일교 간부 10명이 무더기로 이제 증인으로 나왔는데 네. 이 사람들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은 2023년 전 20대 대선을 앞두고 그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측에 다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게 김진태 강원도지사 국민의힘 사람이죠 500만 원, 예. 김영록 전남도지사 민주당 분이죠 300만 원, 강기정 광주시장 200만 원 민주당 분이죠. 또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강원도당 위원장 유상범 의원한테는 2천만 원 주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한기호 의원한테도 2천만 원 보내려는데 400만 원만 전달했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서 지금 해당 그 이제 돈 받은 거 겸용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예. 누군지 알 수 없는 개인 명의로 입금돼 언론 보도를 보고 통일교 자금인 걸 알게 됐다. 이 얘기는 결국 그때 누군지 알 수 없는 개인 명의로 입금된 걸 그냥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불법 정치 자금인지 아닌지는 그럼 확인해봐야 되는 확인해야죠. 거예요. 확인했는데 어쨌든 지금 통일교 돈을 보면은 여야 가리지 않고 이렇게 막 줬어요. 많이 준 거에 지금 법정 진술을 한 거니까 이건 위증 그 이제 우려를 무릅쓰고 위증을 할 리는 없으니까. 네. 아 돈도 후원금 계좌로 들어온 게 있고 그냥 받은 게 있고 또 갈라야 되겠구나. 거죠. 예. 쪼개기 후원을 보니까 대선 앞두고 여야 다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했다. 예.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은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예. 국민의힘하고 통일교만 유착된 걸로 지금 하면서 통일교도 저 정교 분리 위험 그 원칙 훼손했으니까 해산.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거 통일교 돈 받고 유착한 거 플러스 내란 혐의 해산. 해갖고 둘 다 해산 지금 하려고 했다가 예.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자기네들도 똑같이 받았거나 어쩌면 더 받았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일본에서 통일교가 센데 거기 중의원 300여 명 중에 170여 명에 대해서 후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아베 문제까지 나왔었고 그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세계 평화 국회의원 연합이라고 해서 전현직 의원들을 관리하고 여기가 이제 김규환 국민의힘 전 의원이 고문을 했는데 일단 매달 1,0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시작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일단 지금 나오는 게 2018년, 19년, 20년 요럴 때는 통일교가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여러 개의 상장사도 가지고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뭐 만나서 크게 뭐 하는지 들어볼까 이럴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접촉만 가지고 축사만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불법 성인에 할 수는 없고 천정호에 가서 경배까지 했다 그러면 이런 의심을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면 통일교에서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려고 이분에게 돈을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는 좁혀질 것 같아요. 대신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별개가 되겠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금품 거래가 있으면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를 하는 순간 어떻게 논리가 성립되냐면 그냥 한학자 그 총재가 돈을 주면서 그분 나이가 할머니잖아요. 아무리 나이 많은 정치인 입장에서도 할머니 버릇인데 할머니가 이 손자 같은 정치인들한테 세뱃돈 준다. 그런 식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 통일교 관계자들이 그거는 그냥 인사 와서 절했는데 뭐 큰 할머니가 주는 건데 그게 무슨 뇌물입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정국에 들어가서 절했다. 그때부터 일단 수상하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어제 있었던 일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2년. 자, 이거 정확히 말씀드리면 최종 결론은 윤리위원회가 이제 법원 같은 거니까 거기서 이제 징계를 확정하는 거고 어제 있었던 당무감사위원회는 일종의 검사인 거죠.
윤리위원회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한다. 그걸 이제 최종 확정할 건지 아닌지는 윤리위원회 몫인데 일단 징계 사유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읽은 거. 2005년 9월에서 10월 다수의 언론 매체 출연해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했다. 당 운영을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하고 국민의힘을 북한 노동당에 비유했다. 당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했다. 당원을 망상 바이러스에 퍼뜨리는 사람들, 망상에 빠진 사람들로 정신질환자에 비유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해 영혼을 판 것, 줄타기, 양다리 등 표현으로 인격 모독도 했다. 당론 불복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도 있다. 그리하여 결론. 당을 희생으로 삼는 자기 정치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니 너는 당원권 2년을 정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제가 볼 때는 이호선 위원장이 얘기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냐면 제가 볼 땐 이호선 이 사람이야말로 지금 감사를 받고 당원권 정지가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축출돼야 될 사람이고요. 예. 우선 지금 좀 전에 망상이라고 한 건 본인이 망상가예요. 부정선거 망상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이견은 있겠지만 계엄 자체가 뭐 지금 문제가 없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게 망상이 아니고 무엇이며 파시즘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분이 지금 임명된 배경도 보니까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강행자 우재준 이런 분들 다 반대하는 게 명백한데도 장동혁 대표가 의견도 안 들어보고 이분 이제 임명 문제는 표결로 그냥 하겠습니다. 강행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임명 자체도 정통성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2호선이니까 전 지하철 2호선인 줄 알았어요. 딱 그런 우리 저 비하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 걸로. 그죠 하나만. 난 네. 지하철 2호선이라는 느낌이 딱 들어. 왜 그러냐? 지하에서 암약하다가 공론과 정통성 있는 어떤 투표 최소한의 그 논의도 없이 그냥 쓱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이런 자리를 차지하고 지금 첫 번째로 때린 게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파시즘적인 폭거를 자행하는 앞잡이가 되었으니까 이분이야말로 지하철 2호선 수준이라는 소리 안 들어서 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 당을 국민의힘 대표 자격이 전혀 없는 게 국민의힘이 지금 가장 목청 높이는 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웬 말이냐잖아요. 예. 지금 이게 김정혁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 때린 걸 보면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하고 똑같아요. 먼저 여상은 윤리위원장 시켜갖고 원래 징계 때리려고 그랬는데 여상은 윤리위원장이 말을 안 들어. 이분이 지기현이나 지금 조희대 비슷하게 된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냥 잘라버려. 그런 다음에 지금 다시 그 일사부재리 그때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김정혁 이거 잘못 크게 없다. 예. 끝났어. 끝나면 일사부재리 된 거를 또 지금 문제 삼아가지고 다시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한 거예요. 예. 그게 누구야? 그게 2호선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거기로 그냥 사형 선고 내린 거잖아요. 이거 지금 당원권 2년 징계는요. 예.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 못 나가죠. 그다음에 2년 뒤에 풀려도요. 바로 그때 총선 공천 처리예요. 막 지금 징계 풀린 사람 공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파시스트가 예. 선의의 비판을 해온 제가 볼 땐 충성 당원을 한마디로 그 대표를 지금 옹이하기 위해서 그 앞잡이가 돼서는 저는 사형 선고를 내린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야말로 장동혁 대표와 이호선 이 두 분이야말로 민주당 가야 된다 생각되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해괴한 거는 뭐야? 대표 개인이 무슨 이 당에 교주입니까? 대표 개인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 대표가 왜 당을 독단적으로 운영하느냐? 왜 대표가 계엄을 옹호하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표현이 격해질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대표 인격 모독? 그거 원래 누가 좋아합니까? 옛날에 네. 독재 정권 좋아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 국가 원수 모독죄라는 거를 만들었다가 네. 나중에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재볼 걸 그랬어요. 몇 분 하셨는지 지금. 그냥 열변을 토하시고 막 침도 튀고 막 지금 난리가 났어. 자,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봤어요? 이거 징계 사유와 징계 수준 일단은 확정은 아니야. 검사 역할이니까 이제 윤리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최종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예. 일단 정확하게 이제 당무감사위가 뭐라고 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2025년 9월과 10월 사이에 월간 중앙과 MBC 라디오, 유튜브 등 다수 매체에 나와서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하고 첫 번째,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했으며 두 번째, 당 대표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을 썼다 세 번째. 요 세 개가 지금 주요 이제 이유고 그 주요 실제 발언들을 보면은 보수 정당이 망상 바이러스에 걸렸다. 김종혁의 이제 발언들을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같은 목소리를 내라고 강요하는 게 파시스트적이다. 북한 노동당도 아닌데 당성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 극우 전환기를 얘기하는 거고 사이비 극우와 사이비 교주 명령을 받아 우리 당에 입당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장동혁 대표를 향해 영혼을 팔았다. 줄타기다. 양다리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일단 장동혁 대표는 당무감사위가 본인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당 대표를 모욕했다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징계한 거는 흔치 않죠. 저건 그렇죠. 전 사례가 없어요. 그냥. 사례가 없지. 예, 그러니까 다른 걸로 예. 소위 말해서 돌려가기를 하는데 예. 이건 아예 징계 사유에 당 대표를 모욕했다라고가 들어갔어요. 와, 그럼 이제 국민의 네. 미인증 패널들을 방송 이게 나오면 장동혁 제가- 대표는 잘하십니다 이래야 되는 거네. 장동혁 대표가 제가 이제 전에 들은 얘기들을 보면은 예. 진짜 화가 많이 났다. 누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한계 패널들, 방송 패널들 하나, 예. 그리고 본인을 방송에 나와서 모욕 주고 욕하고 예. 조롱하고 이런 패널들 이를테면 뭐 박성태 실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황찬호 의원도 지금 그렇게 예. 막 했잖아요. 이런 예. 분들한테 화가 너무 많이 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거는 가만두지 않겠다 거의 그 수준의 지금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일단 시범 케이스로 김종혁을 세게 조지겠다 소위 말해서 이런 예. 이런 류의 죄송합니다. 야, 오늘 아주 오늘 그냥 비방 용어들은 막 마구마구 나와 지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이런 게 마인드가 너무 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이거 하나로 끝날 것인가? 어? 다음에 또 이제 징계가 모르죠. 저는 모르는데 이 두 분은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니까 당원 뭐 예를 들면 저는 조금 위험하게 보는 본인도 게 싫어할 것 같은데요, 장동혁. 저는 이런 이게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고소 고발을 하려거든 이제 박성태 실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몰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박상수 변호사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전해져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그건 어떻게 될지 뭐 예. 그런 상황이고 저는 여기에서 제 의견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보수 정당이 망상 바이러스에 걸렸다. 부정선거 음모로 이게 틀린 얘기가 하나라도 있나요? 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징벌의 형평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징계를 내린 것들을 제가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준석 당대표 그때 쫓아낼 때 성접대 의혹이 있었죠. 그게 경찰 가서는 무혐의 났는데 그때 처음에 6개월 나왔어요. 당원권 정지 6개월.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설화를 일으켰던 적이 몇 번 있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4.3에 대해서 폄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정광훈 목사가 가가지고 거기에서 발언한 거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다. 이게 당원권 정지 1년이었어. 그때 지지율이 막 엄청 출렁했거든요. 태영호 의원이 3개월 받았는데 제주 4.3은 김일성의 지시였다. 이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이었어요. 네. 근데 이거 김종혁을 2년을 때린다고 이게? 이게 그럴 사안인가? 이게 김종혁 때문에 지금 당 지지율이 출렁였나요? 당에 정말로 이게 해당행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이런 거 저런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감정이 실렸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죽여버리겠다 쉽게 얘기하면. 감자. 그런데 예. 이호선 위원장이 그 전에 쓴 블로그의 글 그거 보면 징계가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이 좀 됐던 게 소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고 임자가 그로 말미암아 경고까지 받았음에도 단속하지 않아 사람을 받아 죽인다면 그 소는 돌로 이건 그냥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다. 뭐 본인이 이게 뭐 정치적 의도가 아니고 뭐 성경 구절이다 뭐 성경을 해석한가 뭐 이렇게 쓰긴 썼다는데 당호감사의 전날 이 글을 쓰면 누가 봐도 그렇죠. 해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이거? 거기서 소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 소의 주인은 안동훈 전 대표를 아마 생각한 것 같은데. 임자는 예. 근데 원래 출애굽기 저는 종교가 없지만 찾아봤어요. 이것 때문에 출애굽기에 이 앞에는 다른 문장이 나옵니다. 뭐냐면 소가 그냥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었다. 그럼 그 소를 쳐 죽여야 된다. 그런데 저 소가 저런 버릇이 있어라고 경고를 받았는데도 주인이 소를 잘 관리하지 못했다면 그 주인까지 이제 받아야 된다. 돌로 쳐야 된다. 이런 맥락이죠. 그래서 이 문장은 한동훈 전 대표를 노린 거라고 보고 핵심은 그거죠. 이거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잘 지적했다고 보는데 사람을 받아서 피해를 주는 소는 과연 누구인가?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호선 교수님은 어쨌든 그걸 다른 분을 얘기한 것 같은데 많은 국민들이 여기서 볼 땐 니네가 그 소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당은 제가 보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소도 잃고 외양간조차 못 고치는 그런 당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정치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지금 김종혁 전 최고한테 이렇게 2년이라는 과한 그 징계를 때린 배경은 과거에 이준석 대표를 몰아낼 때 수순과 비슷하다. 당시에도 이준석 최측근이었던 김철근 이분을 당원권 정지 2년을 때렸어요. 당시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오픈 뭐랄까 좀 맛보기고 그다음에 이제 메인 DC가 이제 이준석인데 그 경우 당원권 6개월 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겠나. 자, 그러면 한동훈 6개월 때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 못 나가죠. 공천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지방선거나 보궐선거 나가지 말라. 예. 한마디로 한동훈 그냥 정치적으로 어. 그냥 끝내겠다. 뭐 이런 지금 수순으로 이제 보인다는 게 친한계나 이제 어떤 그 비운계 의원들 얘기인데 예. 그럼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어.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론이나 민심도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황당한 얘기를 들었는데 뭐요? 지금 그럼 장동혁 대표가 도대체 왜 이러나? 왜 이렇게 정말 그 뭐라 그럴까 극단적인 행보로 가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지금 최근에 재선 의원들이라든가 초선 의원들 이제 저 뭐냐 그 항의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장동혁 대표가 재선 의원들 만난 자리에서 그런 재선 의원들이나 초선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지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요? 윤석열 대통령이 1월 달에 풀려난다. 구속이 끝나고 이제 풀려난다. 예. 그렇게 되면 판이 뒤집힌다. 저도 그 얘기 들었긴 했어요. 그게 들으셨죠? 예. 그런 사석에서 얘기가- 장 대표가 사석에서 그렇게 그런 얘기했다는 얘기가 얘기. 초선이라든가 재선 등 이제 장 대표 행보에 이제 좀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한테 예. 기다려 봐라. 1월이면은 판이 뒤집힌다. 윤 대통령 구속에서 풀려난다. 이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 첫째 우선 구속에서 과연 풀려날지 지금 뭐 구속 기간 만료된다지만 다른 혐의로도 지금 재판받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윤 대통령이 구속에서 풀려난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오히려 구속 연장되거나 다른 혐의로 계속 구속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데 그것부터가 좀 사실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고요. 예. 둘째 서록 윤 대통령의 서록 만약에 구속에서 풀려난다고 하자고요. 지난번 1년 전 저 탄핵되기 전에 풀려났을 때에는 예. 아직 윤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보수층에서도 저거 윤 대통령 돌아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예. 기대를 갖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윤 대통령 지지율도 좀 오르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풀려나도 대통령이 아니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오르면 얼마나 오르겠어요. 그러니까 판이 뒤집힌다는 이것도 상당히 좀 오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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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1월 18일 날 만료가 되는데 1월 16일 날 지금 특수공무집행방해랑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그걸로 이미 선고가 나오기 때문에 네. 1심 그냥 유죄 나오고 법정 구속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풀려날 가능성은 없지만은 만에 하나 풀려나면은 판이 뒤집히죠. 예, 국힘 망하는 쪽으로 판이 뒤질 겁니다. 그것도 저 같은 저 표현은 다르지만 예. 같은 얘기예요. 일단 근데 오늘 아침 중앙일보 단독 기사는 약 이렇게 나왔어요. 장 대표가 최근 재선 의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추 의원 연루된 특검도 일단락돼서 내년부터는 기조를 바꿔나갈 것이다. 당면 개정을 포함해서 당을 혁신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지금 행동은 전혀 반대잖아요. 네. 여기서 장동혁 대표가 말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또는 당명을 바꾼다고 해서 이분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국민의힘에서 제일 위험한 상황은 장동혁 대표가 일단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제가 바뀌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대안과 책임든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들이 사실 장동혁 체제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그런 말할 때 그럼 한번 믿어봅시다라고 해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국민의힘에게. 그렇죠. 예.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는 변화를 촉구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분의 밑바닥이 다 드러났습니다. 자 바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할게요. 지금 바뀌겠습니다면 장동혁 대표 그렇게 재선 의원들이 말하고 나서 돌아서 가지고 그날 취한 조치가 장해찬 여도연구원 부원장 임명, 그다음에 김민수 국민통합위원장 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이 앞에서 이 말하고 돌아서 딴 행동하는 장동혁 대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뉴스 투머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